자, 한국당의 지금 전원책 전 조강특위위원은 오늘 입장을 밝힌다, 뭘 폭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반해 가지고 또 이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은 전원책은 전원책 문제고 끝났으니까 끝난 거고, 또 지금 그대로 자신이 일정대로 밀고 가겠다, 이렇게 못 물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구석이 복잡한데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지, 그 복잡한 집구석에 당장 욕 좀 매날 거라고 객가지들 다 이렇게 넣어놨다가 이제 객들끼리 싸움을 하고 이제 주방을 차지하고 홀을 차지하고 저끼리 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도 없는데요. 또 하나는 요즘 윤상현 의원이나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문으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문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무런 내용도 없이 반문으로만 하나가 되다가는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자, 반문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부분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박타령을 하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친박이고 비박이고요. 근데 박타령 하지 말고 반문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 박타령 없이 반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될라 하면 하나가 되어서 뭘 추구할 건가에 대한 어떤 하나 된 이후에, 문 쫓아내고 난 이후에 한국당이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문이 급하니까 문만 쫓아내자, 그렇게 해서는요 문이 쫓겨나지가 않아요. 미안하지만은 반문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목적은 문을 빨리 쫓아내자라는 거 아닙니까? 까놓고 이야기하면. 근데 문을 빨리 쫓아내려면 국민 다수를 한국당 편으로 당겨야 될 건데, 여기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문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과 이 연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도 싫지만은 한국당도 싫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의 지지율은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문 잘한다고 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했고, 지금 데일리안이 RN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에 보면 지난주에 비해서 3.2가 떨어져서 51%예요. 요 근래 계속 떨어지니까 어지간히 작업을 좀 했을 거라고 보는데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평양에 가서 9월 18일 날 쇼하기 이전 수준으로 제가 떨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달 안에 또 복귀될 거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더한 내용도 나왔어요. 쿠키뉴스가 조앤 시에나이하고 11월 10일부터 12일 간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문 지지율이 2주 전에, 이는 2주마다 한 번씩 발표합니다. 47.7%인데 4% 더 떨어져서 43.7%고 부정하는 비율이 45.3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잘하고 있다가 43.7이고 잘못한다가 45.3이에요. 잘 못한다라는 게 다시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평양 가기 전의 수준으로 지금 거의 떨어졌어요. 얼마 만에 떨어졌냐? 평양 가기 전에 직전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딱 2달 만에 평양 가기 전으로 거의 돌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문은 제가 볼 때 지금 자신들이 온갖 쇼를 하더라도 그것이 대중들에게 이미 동조를 받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를 회복할 가능성도 능력도 없고 방향을 고칠 그런 유연성도 없이 이렇게 고집 피우다가 망해 갈 거라고 봐요. 문제는 지금 한국당이 그 문 정권이 망해버렸을 때 모든 수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 거를 다 도외시하고 그냥 친박 비박 타령하지 말고
반문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말을 하기에 앞서 반문해서 누구 좋은 일을 시킬 건데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문에도 조건이 있다. 친박, 비박, 타령, 박타령은 하지 말자. 그건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뭔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되는가 하면 안보와 친서민 정책으로 한국당이 방향을 크게 전환하겠다는 부분은 분명히 약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 한 90%가 서민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면 정당이 90% 서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과연 한국당이 안보를 위한다고 말로만 해왔지, 얼마 전에 발표한 한국당이 1억을 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안보 문제에서 이제 문정권에 협조해야 된다는 식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런 용역을 주고 그걸 발표시킨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한국당이 지자체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난 다음에 안보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자고 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정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국당이 지금까지 헤매는 단계에서 그 원인을 마치 안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가책도 없이 문정권에 협력할 건 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저는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 반문연대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갖 기회주의적 양아치들 문정권에 붙어보려고 작정을 하고 적당히 문의 조사하는데 모면하려고 꽁무니를 빼고 그러면서 안보 이슈에서도 우리는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은 색깔 맞는 데 가거나 정치를 한국당에서는 적어도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친서민이라는 부분입니다. 한국당이 원격 의료나 인터넷 은행이나 이런 부분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문정권의 규제 완화라고 박수치면서 호응해 준 부분이요. 이 한국당의 성격을 저는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한국당이 신자유주의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듯한 기득권의 앞잡이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 다수가 문재인이 하나 역할은 하긴 했어요. 국민 대부분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탁월한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다 빈민, 서민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뭘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가 표가 많은 쪽을 향해서 지향해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대중에 영합하기 위해서 파퓰리즘으로 막 던지는 부분은 곤란하지만은 엊그제 문재인이 몇십조를 쓴다니 우리도 7조 원짜리 복지를 하자, 출산하는데 얼마 주자, 그런 파퓰리즘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친서민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국당이 하지 않으면 저는 한국당이 굳이 반문으로 모여서 새로 뭘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문재인 쫓아내요? 저는 너들끼리 하세요. 나는 미안하지만 그런 데는 안 갈란다는 생각이에요. 자, 문을 쫓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문을 쫓아내고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기본적 원칙은 합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요. 뭉치자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투쟁을 했냐, 웰빙이냐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친박이냐 비박이냐 탄핵이 어쩌냐 이런 이야기는 저는 소모적이라고 봐요. 왜? 다 지나가 버린 이야기입니다. 또 솔직히 웰빙이니 제가 지난번에 무슨 한국당에 가서 웰빙 투쟁력 없다 이런 소리를 하길 바른 사람이 많았던 모양인데 저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했어요. 왜? 하도 많은 사람이 한 이야기를 굳이 나까지 가서 또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당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전원책이 왜 쫓겨났겠어요?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도 못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경제 민주화 때문에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아니, 경제 민주화 말 안 했으면 대통령에 당선됐겠어요? 택도 없지요. 자, 시대적 추세가 한마디로 공정성을 추구한다. 또 더 나아가서 기득권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가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고요. 자유시장 경제 운운하면서 기득권 지향으로만 가서는 한국당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 제 확고한 소신입니다. 제가 이 소신을 이야기한다고 위장 보수니 좌파니 이야기 저처럼 많이 들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욕을 처먹고 황장수는 왜 자꾸 저러느냐. 제가 맞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세요. 미국의 과거에 기득권 정치를 하던 공화당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까?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공화당을 장악했겠어요? 민주당도 점점 작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요. 그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이 가난해지면요. 혁명을 막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선동을 좌파 파퓰리즘의 선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대중을 위한 형태로 정당이 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개혁이나 변화를 함으로써 대중들을 설득시키는 것. 그것이 보수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혁명은 단절적이고 과거라 여태까지 내려온 전통이나 합의를 다 깔아뭉개고 사회를 뒤집자는 게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좌파들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추상적이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느 가치들을 달성 가능한 듯이 선동하지만은 보수라는 것은 무조건 지금 이대로 꼼짝 말고 있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혁명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변화하는 시대의 구조를 수용을 할 것은 수용하면서 선제적으로 혁명을 막아가는 것이 그것이 보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보수가 뭔지를 제대로 된 보수가 본 적도 없고 구경도 한 적도 없고 책도 없기 때문에 거의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수는 그냥 고루하고 기득권 편들고 그냥 아재들이나 좋아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배들이나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이제 한국에 새로운 보수가 있다는 것을 한국당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당이 별로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자, 어쨌든 국회의원이 110명쯤 있는 실질적인 존재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고 결국은 원튼 원치 않든 좋든 싫든 한국당을 중심으로 반문연대든 보수연합이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한국당이 거대한 변화에 의해서 퇴출되기 전에 선제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이 문재인이라는 저 한국 사회를 해체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 그럼 이 집단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를 변화시키자. 그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분명히 대중성을 넓혀서 반문연대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에 한국당 지지율 20% 많이 쳐줘서 20%에 그 다음에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나 바른정당에 갔던 지지율 6%에 유승민 대선 지지율 그 다음에 지금 애국당에 있던 지지율에다 이렇게 합쳐서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35, 40에 가야 반문연대가 효과가 있는 거지. 다 합쳐서 25밖에 안 된다면 반문연대가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 역시너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문연대가 효과가 있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놓고 친박이니 비박이니 탄핵에 참여한 게 옳으니 아니니라고 이야기하고 논란을 벌이고 너는 배제한다, 너는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친박까지 거의 대부분이 입을 죽이고 도망을 가 있다가 이제는 세상에 문이 욕을 좀 먹으니까 우리가 정당해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숨을 못 쉬었으면 정확한 정치인이라면 그때 박근혜 잘못한 거 없다라고 그때 빳빳이 고개를 들고 싸웠어야지요. 자, 태풍이 불 때는 시일 도망갔다가 숨었다가 이제 와가지고 박근혜라고 하면 됩니까? 자, 그거는요, 당신의 정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에 입장이 달랐지만 33년이나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직을 내놓은 것만으로도 그건 본인이 치를 만큼은 치렀다고 생각을 한다는 부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겁니다. 저보고 숱하게 그 문제에 대해 입장 밝혀라 하지만 그거는 기대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그렇지만 저도 제 생각과 사고와 원칙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변명도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화근,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타령은 그만하고 그야말로 반문연대를 하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문정권이 무너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두 사람의 사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한국당이 내부에 개파적 요소는 따지지 말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큰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 때문에 반문연대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은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 다수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반문연대를 한다? 그러면 다수가 서민이니까 한국당이 적어도 다수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방향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안보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반문연대를 한다라는 합의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 지향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반문연대로 간다라는 부분은요. 문 쫓아내고 기득권 지킨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문이 아무리 못해도 기득권을 지향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포장해 놓은 데 쏟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가담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틀렸고 당신들도 틀렸는데 적어도 입으로라도 대중 서민을 위하고 입으로 기득권을 위하는 한국당과 문패거리 중에서 우리는 문이 망했다고 해서 한국당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이 사회에요. 51%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제가 참 걱정이요. 다음 대선에 문이 그때까지 있을지 쫓겨났을지 모르지만은 망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망했는데 문이 망했다고 한국당이 먹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30%의 함정에 갇힐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돌파하려면 그야말로 한국당은 어떻게 다수 국민들을 지향해서 자영업자 또 가난한 이런 지금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또 농민들부터 비롯해서 또 청년 실업자들부터 시작해서 중산층과 서민 다수를 위한 한마디로 정당으로 지향해 가겠다라는 부분 또 기득권 옹호에 대해서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라는 부분 이 기득권이라는 부분이 꼭 반기업을 의미하는 게 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국당이 지나치게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왔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보수가 9년 집권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필요한 개혁들, 즉 공정성,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공정성입니다. 문이 공정성을 내세워서 집권했지만 젊은 사람들 표를 받고 여성들 표를 받고요. 문이 얼마나 공정성이 허구인가를 집권하기 위한 거짓말인가를 자기 입으로 다 입증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집권하는 1년 반 동안에 문의 공정성이 허구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그러면 한국당이 그 공정성에서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약을 하자면 반문연대로 뭉친다. 맞다. 그리고 친박 비박 타령하지 말자. 맞다. 단 조건은 있다는 거죠. 일단 국가 안보를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반문연대도 넣지 않는다. 두 번째로 한국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지향해 간다 하는 부분. 그건 과거에 대한 반성, 이념적 반성을 넣고 있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한국당이 공정성을 지향한다. 이 세 가지만 가진다면요, 반문연대가 가능하고 그 반문연대는 현재 한국당이든 한국당이 아니든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넣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걸 빼고요, 반문연대 이야기를 해봤자 각자 이해 때문에 잘 되지 않고요. 또 한마디로 지금 한국당이 받고 있는 지지율의 범주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준과 전원책은요, 다 보수를 사랑해서 그런 역할을 맡았던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쯤 되면 한 달쯤 안에 물러나되 선거 관리를 해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같이 뽑자. 그래서 그들에게 물려주겠다 하면서 적어도 이 시기에 반문연대를 이끌 투쟁력이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네가 내한테 뭐라 했네 폭로하고 이러면요, 그야말로 결국 자기 얼굴에 자기가 다 그냥 침을 뱉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중에 정치적으로 생존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